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지금까지 펀드랑 ETF가 어떤 개념인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얘네는 내가 개별 주식을 찾아보고 공부해서 투자하기가 조금 버거우니까 누군가한테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국가가 공인해준 지수 리스트를 그대로 사모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 펀드, 미국 ETF처럼 국가 전체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을 했었다면, 여러분들이 펀드나 ETF 리스트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 펀드는 뭐 예를 들면 중국 그로스 펀드라던가 ETF는 코덱스 중소형 성장 ETF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얘는 뭘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요 대형 중소형 그리고 가치 성장이라는 투자를 하시다 보시면 꼭 알아야 할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거든요. 요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형, 중소형, 가치 성장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우리 MBTI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요런 느낌으로 주식들도 다 성격이 제각각인데, 요거를 일정 기준에 맞춰서 너는 좀 성장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 같아, 아니야 가치라는 성격이 강한 것 같아, 너는 대형주에 가까워, 중소형주에 가까워,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요 화면은 펀드 슈퍼마켓에서 떼온 화면인데, 펀드나 ETF가 내가 맡기는 돈으로 그 나라의 대형주를 사주는지, 중소형주를 사주는지, 가치주를 사주는지, 성장주를 사주는지 에 따라서 이런 매트릭스에 색칠을 한 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펀드나 ETF라는 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펀드 이름만 보고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길 수 없으니까, 요 매트릭스를 통해서 펀드 매니저나 ETF는 네가 나한테 돈을 맡겨주면 이런 유형의, 이런 성격을 가진 주식들을 사모아 줄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표를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겠죠. 일단 요 표상에 Y축에 있는 대형과 중소형주의 의미는 주식의 사이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식의 사이즈라는 건 내가 맡기는 돈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SK텔레콤 이런 식의 규모가 큰 대기업들을 사모아주는 경우에 대형주 라인에 색칠이 되게 되는 거고요. 중소형 쪽에 색칠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뭐 삼성전자에 하청하는 작은 기업들, 아니면 뭐 현대차에 하청하는 작은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 펀드, 중국의 뭐 A라는 펀드가 관심이 있어서 펀드 정보를 확인을 해봤는데 중소형 라인에 요 색칠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 하청을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에 투자를 해주는 펀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는 아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X축에 있는 성장과 가치라는 개념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요거는 투자를 앞으로 하시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성장 주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성장주로 분류가 된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 회사는 사실 뭣도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얘네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대박이 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지금 나는 뭐 별거 가진 게 없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아이템이 나중에 대박이 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꼬시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바이오 종목은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이 뭐 의약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은 연구 개발을 하고 이런 데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약품이 뭐 임상 승인이 나서 나중에 기술 수출을 하면 대박이 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우리 주식에 투자해줘 라고 투자자들을 꼬시는 종목들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치주는 사실 살짝 반대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가치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랑 다르게 지금 따박따박 돈도 굉장히 잘 벌고요,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얘네는 아까 바이오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라는 느낌은 없는 애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통신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음식료주 뭐 이런 애들이 해당이 되는데, 생각해보시면 음식료나 통신같이 우리나라에서 내수 위주로 영업을 하는 종목들은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쓰는 분야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앞으로 뭐 통일이 돼서 갑자기 북한에 통신 장비를 깐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니라면 얘네가 벌어들이는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좀 가치주, 은행이라든지 통신주 같은 애들이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뭐가 좋아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성장주와 가치주는 어떤 애가 더 잘났다 라기보다 약간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 남편감을 찾는다 라고 할 때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트업 하는 남편과 결혼하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내 남편이 사업하느라 돈도 없고 힘들지만 앞으로 사업이 대박이 나서 뭐 페이스북을 창업한 주커버그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스타트업 하는 남편이 성장주 투자가 좀 적합하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어오고 그리고 앞으로 연봉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연봉이 줄 가능성도 낮은 뭐 공무원 남편을 선호하신다 라고 하시면 이런 경우를 재테크로 접목시키면 가치주 투자가 좀 더 맞는 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가치주의 개념은 스타트업 하는 남편과 공무원 남편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매트릭스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 가치 쪽에 색칠이 되어 있는 펀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대형 가치에 색칠되어 있는 펀드나 이름에 대형 가치가 들어가는 ET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성장에 해당하는 펀드나 ETF보다 가격의 수익률의 변동성이 조금 더 작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적으로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대형 가치주라는 건 규모도 크고 돈도 따박따박 잘 벌어오는 그런 회사들을 의미하죠. 이런 주식들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셨을 때보다 외부 충격에 대한 반응이 덜하다. 따라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특성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주식 잘 모르겠고 하루에 막 수익률이 3%만 움직여도 너무 좀 심장이 벌렁벌렁해 하시는 분들이 중소형 성장 펀드나 ETF에 투자하시면 사실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상한 위치에서 손절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위험 성향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펀드와 ETF와 적합한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가치 성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가 위주의 펀드나 ETF를 투자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투자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